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헬스장 허용 문제를 두고 이 논란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원들을 좀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 조치입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 자체보다는 기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냥 거의 100% 성인이에요. 뭐 요가나 필라나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나 성인들이 오시는 곳이지 아동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용 짚기 전에 국내 코로나19 현황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74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닷새 만에 60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서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맹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확산 계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치상으로는 일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3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이번에 확인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국내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2명은 외국에 있다가 걸려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렇죠. 오늘 확인된 사람은 국내 거주자인데 감염된 첫 번째 사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A씨가 19일에 영국에서 입국을 했는데 이 A씨는 입국한 이후에 이제 경기도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일단은 감염이 됐고 확진 판정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밀접 접촉한 사람이 4명입니다. 네. 부모님과 동생 부부 이렇게 4명인데 그 가족이군요. 네, 그 가족이요. 이 가족이 해외 출국 안 했죠. 네.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공항에 이 A씨를 마중 나갔던 거예요. 아하. 마중 나갔던 것을 일단 밀접 접촉으로 분류를 해서 이 4분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4명이 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근데 그 중에 3명이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고 확인이 됐고 한 분은 지금 검사 중인데 이 한 명 역시 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이 4분이 또 추가로 누군가를 접촉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지금 영국 난리잖아요. 그렇죠. 런던에서는 30명에 1명꼴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정도 상황입니다. 이 영국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또 다시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해외 소식 중에 읽어보니까 이 남아공발 바이러스가 또 영국발보다 더 또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것도 벅찬 마당에 이게 영국발 바이러스인지 남아공 바이러스인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가 참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 국내에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9월 20일 날 최초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 벌써 시기적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충분히 국내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는 15명보다 훨씬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한 지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면은 인근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국가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일 것 같아요. 이런 마당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 2.5단계를 조치를 취하면서 이 헬스장 업주들이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이 반발이 확산되니까 정부가 수정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수정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이거는 점이죠,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태권도는 되는데 합기도는 안 돼? 복싱은 왜 되는데 복싱은 킥복싱은 안 되고. 안 돼. 그리고 헬스장은 왜 안 돼? 이러다가 지금 2.5단계 조치가 길어지니까 사실 헬스장은 지금 한 달 넘게 그렇죠. 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변경을 한 거군요.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형평성에 바꾸겠다. 네. 근데 태권도장은 된다는 이유가 뭐였죠? 그거는 지금 보육에 도움이 예, 되니까. 보육의 역할을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실내 체육 시설도 보육이 도움이 되면 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원칙만 그대로 똑같이 가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이제 뭐 태권도 학원이나 뭐 일부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줄넘기 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헬스장이 보육하진 않잖아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헬스장은 조건부 허용에서 문을 열라고 했는데 헬스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보다 더 심한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네. 헬스장 아까 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헬스장에 아이들이 와서 보육을 하고 뭐 배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변인님. 아니,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상의, 서류상의 기준 말고 좀 현장에서 인정할 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좀 이 영업 중지 조치를 좀 취해달라. 심지어는 지금 총리도 그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수정한 것조차도 또 이런 겁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선 크게 봐서는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방역 조치가 네. 무상의 방역 조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좀 다다른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했던 행정 조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 파문이 동시몬으로 이렇게 탁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행정이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네.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빈 곳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핀셋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또 핀셋으로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 생깁니다. 뭐 하나는 핀셋으로 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조용한 사람들도 안 찍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 정부님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더 현장으로 더 밑에 내려가서 그렇죠.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네. 이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네. 핀셋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자꾸 생기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독점적이 아닌 어떤 지방의 어떤 그 자치단체의 이야기도 잘 듣고 네. 그래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좀 현장의 그 상인들 그리고 업주들의 그 현실적인 기준만 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격상하겠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정부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아니 국민들한테 왜 기준을 마음대로 지켜라 마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가부 장관이 이 공식 석상에 마스크를 하지 않고 등장했다가 지적을 받고 다시 마스크를 하고 오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깜빡할 수 있습니다만 이 깜빡하는 것도 장소에 따라 그리고 깜빡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요 코로나19 방역 비상대책 회의예요. 아하. 그 회의 코로나 네네네. 방역 비상대책 회의 자리에 코로나 회의에 장관이 네, 마스크를 안 하고 왔던 여가부장관께서,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셨겠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네, 쓰고 그러니까 오긴 비서가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네. 내가 안 썼어? 그래서 네. 깜짝 놀라서 나갔다가 다시 이게 쓰고 오셨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저렇게 회의할 때 마스크 써야 된다고 정부에서 계속 밝혀왔잖아요. 네, 저희도 보도 회의할 때도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 지금 방송할 때 또 바깥에서 계속 마스크 네.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또 연수구 구청장의 또 테이블 쪼개기 식탁 밥 먹는 거 의혹이나 이런 관에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요. 네. 좀 가뜩이나 힘들고 국민들도 참고 잘 견뎌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켜야 돼?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수시겠지만 저런 건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장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실수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변명이 안 통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는 이거 요번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는데, 네. 파파라치 제도, 일명 코파라치라 그래서 방역 지침 안 지키는 업체를 사진으로 찍으면은 포상을 받아 왔었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마저도 이제 못하게 한다. 난 근데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 안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인들한테. 지금 저기다
포상금 줄 돈 어디 있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재난지원금 줘야지. 마스크 그렇잖아요. 사서 구치소에 보내주는 게 낫지 그럼요. 않을까요? 그게 낫지. 지금 네. 전 국민이 지금 방역 때문에 다 이해관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 마스크 쓰세요. 안 쓰면은 저희가 저 사진 찍어 오시면 돈 드립니다. 뭐 이런 포상금 제도란 건 이런 데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범죄 최근까지 신고한 돈을 것도 아니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반 농담해서 이 돈 있으면 이 돈 모아다가 저 마스크 사가지고 어려운 분들 드리고 재난지원금에 쓸 어떤 예산에 보태는 게 낫지. 국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만 이렇게 요것만 작업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님 잠시만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시작했다는 것 네.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이제 이게 제가 뭐 이거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누구요, 누구를? 그러니까 이 코파라치라면 다 네.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수 이제 신고자들 그 중에 선정을 해서 한 7만 건 중에 100건 정도 지급을 한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본인이 받는 상금이야 뭐 그렇다 네. 칩시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발해서 이 행정 조치 당하는 업주들이 그럼 과태료 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지 말자고 한 거죠. 제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했는데 저기 테이블에 4명 말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 근데 그게 또 실수로 잘못 찍거나 아니면 뭐 잘못 신고된 거 오해했거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뭐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식당 한 번씩 들쑤러면 그 영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자영업자들 부담 고려해서 하지 않기로 정부 조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포상금, 코파라치 포상금은 안 주기로 한 거 잘하셨습니다. 정부. 그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 Q&A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